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탄탄대로 장동준입니다. 우리 친구들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우리 고3 6월 평가원 모평 해설 특강 이제 진행하는데요. 일단은 6월 모평 보시느라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도 연습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본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모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 바로 뭐예요? 우리의 국어 약점 보완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잘 보완해서 실제 본 수능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총평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4 수능 대비 고3 6월 모평 총평인데요. 영역별로 늘 그랬듯이 한 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문학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이고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영역이죠.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EBS 연계 체감이 높은 지문과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비문학의 트렌드가 뭐였어요? 고난도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온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좀 김이 샜을 거예요. 왜? 비문학에서 EBS 연계 체감이 높은 지문과 문항이 출제됨으로써 실제 느끼는 어떤 그런 체감 난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쉽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학은 의외로 무난하게 이제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본 수능에서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쉽게 나오면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문학에서 고난도 추론 선지를 넣는 어떤 그런 문항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순간의 어떤 그런 이 난도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실제 어떤 그런 능력, 비문학 어떤 독해와 그다음에 선지 파악 능력을 잘 기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 저의 어떤 이제 강의, 독서 탄탄대로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이 자이스토리 독서 강의를 이제 쭉 들으면서 여러분이 실전적인 어떤 그런 능력,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문학보다 문학이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자, 문학은 작품보다 선지에 설계된 함정이 복잡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문학의 선지는 복잡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하여튼 최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길이를 길게 하고 꼬면서 선지에 설계된 함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문학을 우리가 이제 선지를 판단할 때는 좀 더 꼼꼼하고 깐깐한 어떤 그런 이제 선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문학 해당 부분 살펴볼 거고요. 언어입니다. 자,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역시 그냥 기본적인 얘기인데 언어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반드시 개념 강의를 통해서 숙지를 해야 돼요. 개념을 숙지해야만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언어는 아는 만큼 보인다가 적용되는 그런 이제 영역이니까 매체는 쉬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작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좀 이게 어려운 영역이 됐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화작보다는 언매를 선택해라. 왜? 언매를 제대로 한번 배우면, 그죠? 제대로만 배우면은 이게 문제 풀 때 시간도 단축되고요. 그죠? 비문학과 문학 쪽에 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화작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 표점의 어떤 그런 유불리를 갖다가 이 줄이기 위해서 화작을 어렵게 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특히 아주 사소한 키워드를 하나 이렇게 바꿈으로써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화작은 이제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사소한 실수를 조심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6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화작을 선택할 것인지 언매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의 조언을 들을 시간이죠. 근데 늘 똑같아요. 옛날이나 그러니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왜냐면 6월 모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거든. 6월 모평 이후에 6월 모평을 통해서 자신의 국어 약점을 보완하자. 대부분 보완을 잘 못해요. 그냥 나의 어떤 그런 틀린 문제를 보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 마시고 틀린 문제가 나의 약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게 되면은 실제 본 수능에서 그리고 그 전에 9월 모평에서 또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남은 9월 모평 그리고 이제 수능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능날 전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국어 공부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6월 모평 총평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